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죠. 예, 역시 반도체 대단한 흐름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 상승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어, 역시나 이제 AI 시대죠. AI 시대에 맞게 AI 관련된 종목,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AI 인프라, 에너지, 그다음에 전력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AI 시대로의 어떤 전환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 같고 그의 흐름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이 대세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이제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관련된 AI 관련된 투자가 훨씬 더 가속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 그에 따른 흐름으로 이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앞으로 계속 시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죠. 이제 로봇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하드웨어 제품,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와 결합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 AI 인프라의 가장 핵심적인 자원이 될 수 있는 에너지 섹터 중에 가장 핵심, 제가 지난번에 또 리뷰를 한번 해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이 9월 16일 날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장기간 이제 횡보를 하다가 이 자리에서 이제 유튜브를 찍었는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10월 11일 날 드디어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되면서 현재 계속 신고가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시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시세에서 더 오를 수 있을까? 조정이 나올까? 이제 궁금하실 텐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오른 이유는 역시나 첫 번째는 이제 기대감이겠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대감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역시나 이제 AI 투자 가속화에 따라서 이 관련 에너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제 AI에 대한 기술은 발전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은 그에 비해서 인프라가 따로 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짓고 또 어떤 전기를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이 시간이 꽤 오래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술들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맞죠? 그에 뒤따르는 인프라는 당연히 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지만 공급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그 IT 버블 한번 경험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수주를 받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는 중요한 것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몸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산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첫 번째는 뭐 원전인 건 다 아시겠지만 대형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가스터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SMR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원전은 첫 번째 체코 관련해서 우리 이제 수주를 했었죠. 두 번째는 이제 불가리아 원전에 대해서 기자재 수주가 임박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원전 쪽에서의 어떤 또 모멘텀이 일단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자,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이유라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스터빈입니다. 자, 현재 빅테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지금 에너지원이 굉장히 급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빠르게 좀 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가 제일 빠른데 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사실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또 대안이 되는 게 바로 가스터빈 발전입니다. 가스 발전이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세계에서 5번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쪽에서 수주가 나왔죠. 현재 그 기사를 몇 개 좀 볼게요. 자, 가스터빈 쪽을 보면 원래 이쪽에 핵심 기업들이 이제 몰려 있어요. 지멘스 에너지라든지 뭐 일본의 미쯔비시라든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느려요. 이제 공급이. 근데 이제 두산이 가세를 함으로써 빠른 납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보통 가스터빈은 2, 3년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 수주가 밀려가지고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빠른 납기를 이제 내세운다는 것이죠. 빠른 납기를 내세워서 두산은 1년 만에 생산할 수 있다. 맞죠? 이 나오죠? 이 납기에 대한 어떤 장점.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미국 쪽으로 이제 수주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가스터빈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모멘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적의 반영이죠. 가스터빈은 실적에 반영이 된다. 세 번째가 SMR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SMR은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지어본 적이 없어요. 지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크지만 지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이제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미국 기업이 있죠. 여기에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에서 최초 설계를 승인한 회사가 바로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승인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 SMR을 지을 수 있는 요건은 다 만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 좀 일부 수정을 할 수 있겠지만 예전만큼의 어떤 과도한 기대감은 없고 현실적으로 지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크게 저는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형 원전이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소형 원전이라고 해서 대형 원전과 어떤 같은 구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초 설계 승인이 나왔고 그리고 대형 원자력 발전을 지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2030년에 가동을 한다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원전은 굉장히 많은 좋은 가능성이 많이 있죠. 24시간 에너지원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옆에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공간이 작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SMR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빌은 뉴스케일 파워의 2대 주주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를 몇 개 볼게요. SMR 이제 뭐 원자력 기자재 수주 임박했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아마존의 최대주인 엑스에너지에서는 영국의 센트리카 SMR 건설 협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뉴스케일은 6기가와트 계약에 이어서 두 번째 대규모 SMR 건설 계획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파워 쪽에서도 KBR과 영국에서 SMR 부지 조사 협약을 체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전략 파트너이자 이제 엑스에너지 그리고 2대 주주로 있는 뉴스케일 파워 그리고 테라파워 모두에게 이 관련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는 모듈 12개에 대한 조립 수주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주를 받아서 만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SMR도 예전에는 기대감이었지만 지금은 실적에 서서히 반영이 된다. 즉 내년부터는 실적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반영돼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는 어떤
그 빅테크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기대감 이런 걸 넘어서서 실제로 빅테크 데이터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AI 인프라 투자주로서의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서 그렇다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약간 오늘 눌림이 나왔어요. 눌림이 나왔지만 제 예상은 다시 어느 정도 횡보를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횡보보다는 조금 더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8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역시나 4분기 연말 동안은 한 1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 리포트도 많고요. 제 예상도 일단은 8만 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실적 발표도 안 나왔고 날이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보시면서 1차 목표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두산에너빌리티를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또 괜찮은 기업, 좋은 기업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